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요. 자,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금일, 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법행위 이상거래에 관한 그 엄중하고도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 자,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 조사 대상 중, 자, 약 50% 670건은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 90사건은 금융위 등, 자,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2020년 2월 달입니다. 자,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자,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감정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 신설로 앞으로 고강도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사를 했고요. 2020년 3월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거고요. 전국적입니다.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를 하겠다. 자, 그래서 2020년 2월달과 3월달부터는 이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겠구나. 자, 까다롭기 때문에 자, 매수세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자,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자가 껄끄럽기 때문에 자, 집을 매도하기도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보도자료가 나오는 이후에 지금 네이버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아파트 사면 예, 편법 증여 의심받는다. 그래서 아들이 산 10억 원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자, 17억 부모님 집 딸에게 5억 원 싼 12억 원에 팔았다. 그래서 17억짜리 집을 딸한테 12억 원에 팔았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국토부에서 국세청에 자, 통보를 하기도 했고요. 또는 검찰청이나 또는 경찰청에다가도 통보를 한 지금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토부 보도자료에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 30일에서 60일로 이제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단축이 30일, 그래서 이제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된다. 자, 그리고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가 이제 실시가 된다라는 점.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는 실거래 신고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졌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 증명서, 납세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 자,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편법 증여, 불법 증여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권, 그 거래 이상권, 그러니까 뭔가 정매 제한 기간에 사고판 행위, 그 다음에 다운 거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됐고 거래 이 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적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1차 조사는 끝났고요. 이제 2차 조사 자, 결과를 이제 요약해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기업 자금 대출 받았고 또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용도에 유용하는 등, 그러니까 즉 투기 지역에다가 주택을 사면 이제 안 되는데 주택을 샀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서 자, 이제 잡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의 그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인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의심되는 한 건은 경찰청에 통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건을 보유하고 등기는 자,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 그래서 이제 신탁자는 걸리게 되면 가액의 30%가 과징금이고요. 최대 5년 징역이거나 또는 2억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되고, 수탁자는 명의를 이제 좀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이제 수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3년 징역이고요. 1년 벌금이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명의 신탁, 그러니까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그래서 약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이 국토부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국세청 통보 사례 편법 증여, 자, 불법 증여에 관한 예시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의심.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자, 등록을 하고요. 임대보증금 전세금 형태로 약 4억 5천만 원을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 20대 A씨는 금융기관 대출금 4억 5천만 원과 자기자금 1억 원, 그래서 1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 2019년 6월 매수를 했는데, 자,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 자, 그랬을 때 20대 자녀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자,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데 자기자본금이 1억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B 부부가 있는데 시세 17억 원 상당의 서초구 자,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예요. 여기도 20대 자녀네요. 자, 매매를 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약 5억 원 정도를 5억 원 정도를 좀 낮춰서 약 12억 원에 2019년 10월에 거래를 했다. 그래서 17억 원짜리를 5억 원 낮춰서 12억 원에, 자,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자, 가족 간의 금전거래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요, 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꼭 작성하셔야 되고요. 또 차용증이 작성이 됐다 그러면 일단 이 여러분들이 빌려간 그 자금에 맞는 자,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자, 이율에 맞춰서 이 이자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통장 거래 내역에 자, 증빙할 수 있게끔 남겨놓고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이 사례를 보게 되면 부모가 있고요. 이 C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금 거의 없이 약 5천만 원을 가지고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8월에 매수를 했고요. 자, 신용대출 약 1억 5천, 그리고 전세보증금 약 9억 5천. 자, 그래서 지금 그쵸. CC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억 5천만 원을 2019년 8월 차용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차용 없이 그 돈을 빌려갔는데, 그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억 5천을 받은 이 C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차용증 작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러면 분명히 자,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유를 자, 이 CC가 부모에게 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이자 비용을 납부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게 뭐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면 자, 이자를 받는 형식의 거래를 하셔야지, 내 자식이 좀 귀엽고 이쁘고 뭔가 해주고 싶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자녀한테 돈을 주거나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샀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일단 차용증,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정상적인 이자가 들어가게끔 자, 여러분들께서 해 놓으셔야 되고, 거래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 금지 규정 위반 의심. 그래서
어떤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요. 자,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 받았는데 투기 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씨가 서초구 소재 21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자, A은행으로부터 선순위 가계 그 주택담보대출 7억 받았고, 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후순위 개인사업자 대출 5억 원 받았는데, 자, 이게 사업 용도로 받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쓰였기 때문에, 자, 대출금지 균형 위반, 자,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의심 사례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례로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명의신탁 약정 의심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그 벌금도 가징금도 그 다음에 징역형 굉장히 무겁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명의신탁 그 지인이라든가 친구 또는 이제 그 친인척 간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까지 이제 통보가 되는 이 사례 명의신탁 약정.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G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F 씨는 지금 명의를 부탁한 그 신탁자로 보여져요. 그래서 FC가 2019년 8월 분양받은 4억 5천만 원 상당의 강동구 소재 아파트, 그래서 2019년 10월 지인인 G씨의 명의로 변경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FC가 분양을 받고요. FC가 이제 G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야, 이거 너의 명의로 좀 돌려놓자. 그래서 주택자금 전액을 FC가 납부를 했는데 2019년 10월 G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억 5천에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에는 명의는 G씨한테 가 있고요. 자, 임차인으로서 FC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명의신탁 약정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통보가 됐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사례도 이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겁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앞으로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 자 이제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좀 지양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 계획은요, 빡세게 하겠다. 그리고 관계부처 뭐 국세청이 됐든 뭐 금감원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자, 이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작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거래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자, 거래 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이런 그 과태료가 기존에는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행위가 없는 그 계약을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 일명 자정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정거래가 분명히 있었고, 이거는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안이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는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잘 만들어진 법 같아요. 요 자정거래에 관한 부분 잡아낼 수 있게끔 뭔가 과태료 이게 부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생겼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이 자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도 자 확대가 됐고, 또 이제 그 전국 쪽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는데, 자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라 그러면 이제 서울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구, 수성, 세종, 그다음에 광명, 분당, 그리고 과천, 광명, 하남, 이렇게 이제 투기과열지구인데요. 9억 원 초과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증빙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자 진행할 계획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이제 빡세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조달하는 거 부자들이 잘 안 좋아한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에서도 사례별로 많이 걸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주택 거래 시장을 좀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대책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일단 서울 주택시장 지금 2019년 12월 16일 강력한 대책 이후에 좀 호가들이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점차적으로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더 심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로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자, 이제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서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요. 집값 담합, 불법 전매, 통장, 청약 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그다음에 불법 전매 분양권 등 이제 조사를 상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그래서 지금 조사가 굉장히 빡세게 간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자, 자금 조달 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2020년 2월 21일부터는 자, 25개구 외 25개구, 그러니까 서울의 25개구는 물론 들어가고요. 서울 무조건 들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자,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의심 거래가 이제 좀 보이게 되면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이기 어려운, 자, 서울 25개구와,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자, 이 지역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보시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자, 이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투기과열지구 9억 원이 그러니까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자,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객관적인 자료 증빙을 제출하는 내용을 자, 금일 발표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직접 수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이제 강화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빡세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 조사기간 단축.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제 60일에서 30일로 이제 단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Q&A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금일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차 조사 결과 요약인데요. 이상거래 1333건, 자, 지역별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진한 색들 있잖아요. 강남구가 가장 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지나고요. 성동구 지나고요. 영등포구 지나고, 자, 서초구 지나고, 용산구 지나고, 자, 강동구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구 지난데요. 자,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은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상거래 현상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에서 명의신탁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족 간 거래, 그 다음에 다운 거래, 그 다음에 불법 전매, 기타 등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일단 많이 걸렸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 지금 숫자를 나타내는 만큼 지금 주택 호가가 떨어지는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기준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또 어디에서 몇 건이 걸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2020년 2월, 3월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격의 흐름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서울 지역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주요 지역 정말 좀 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 호가가 떨어지는 게 좀 얼마만큼 또 심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요, 이런 자료 나오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볼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